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 식품이 위험하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일본의 전국토는 오염됐고 일본의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식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일본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인정하더라도 먹는다고 바로 죽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게다가 이런 일본인들과 똑같이 주장하는 한국인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그들은 미량의 방사능은 먹어도 상관없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일본 식품을 먹으면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인이 한국 식품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일본에서 한국 식품은 거의 불량식품과 같은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한국 수입식품의 위반 사례, 대장균 검출이 눈에 띄는 이유, 2019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에서 수입한 식품에서 유독 대장균 검출이 많다며 전문가의 견해를 싣고 있습니다. 식품문제평론가 타치야 카키타의 발언입니다. 빈부격차가 큰 한국에서는 공장에서 일하는 저소득층의 위생의식이 일본보다 낮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검사를 대충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손 씻기나 공장 청소를 철저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의 손이 직접 식품과 공장 시설에 닿아서 대장균이 식품에 옮겨가기 쉬운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은 하수 처리 시설이나 쓰레기 처리장이 일본처럼 구비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 인간과 가축의 분뇨와 슬러지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근해의 해산물이 오염되기 쉬운 것입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발언에 근거는 없고 이렇다고 들었다, 그래서 한국 식품은 오염됐다는 식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입 식품은 대장균 투성이로 위험, 한국 식품 위험성은 이라는 기사에서는 일본에 수입된 한국 식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나 첨가물이 발견된 경우는 3.5%라면서 대장균 투성이는 아니지만 위험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한국 식품을 중국의 불량식품과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한국 식품 대장균이 사실일까요? 2018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일본은 한국산 광어에 기생하는 쿠도와 기생충이 식중독의 원인이라며 수입을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대 수의대가 식중독과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일본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입 규제를 걸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전문가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한국 식품은 불량식품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한국에서 후쿠시마 지역 식품 수입에 규제를 걸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어처구니 없는 근거를 들면서 한국 식품에 규제를 걸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 식품에 대한 이미지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다시다의 위험성은 있을까? 한국 식품에 관해서 조사해봤다. 우연히 발견한 어느 블로거의 글입니다. 한국 식품은 항상 대장균이 발견되는 등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다도 위험할 수 있다며 정말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인들이 한국 식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본 식품을 신뢰하는 한국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식품은 어떤 상황일까요? 일본에서 비위생적인 육회를 먹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육회를 먹은 사람 가운데 5명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기사에서는 4명으로 나와 있지만 총 5명이 사망했습니다. 홋카이도의 명물과자 시로이 코이비토는 유통기한이 위조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적이 있고 300년 전부터 판매되어 온 전통떡의 제조일을 위조한 일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0에서 300원짜리 닭을 토종닭이라고 속여서 2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다 적발돼 일본이 발칵 뒤집힌 적도 있습니다. 19개의 모스버거 매장에서 판매된 햄버거를 먹고 28명이 식중독이 걸린 일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모스버거는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현재 망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스버거는 일본인들이 건강한 햄버거라고 자랑하는 패스트푸드 브랜드입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으로 기금을 모아 의료기관의 도시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업체의 무료 도시락을 먹고 53명의 의료진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코미디 같은 일도 벌어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위생에 더 신경 써야 함에도 15개 학교에서 3,400명이나 감염되는 슈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일본 초밥집 알바생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초밥용 생선을 손질하다가 느닷없이 생선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생선을 집어듭니다. 이러한 일들은 최근 일본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벌여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위생입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손님들은 비위생적인 식품을 섭취하게 됩니다. 일본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위생, 민도 등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2021년 시작과 동시에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기준은 너무 느슨하다. 녹차를 과음하면 농약 중독을 일으킨다. 기사에서는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 식품에 대한 믿음은 맹신에 불과하고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페트병 녹차에서 농약 성분 네오니코티노이드가 검출됐습니다. 농약 검출률 100%입니다. 특히 차에서는 200종류나 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어떤 농약을 사용했는지는 사용 농가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해충이 발생하기 쉬운 고온다습한 기후여서 어쩔 수 없다는 의견에 조사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스리랑카 찻잎도 검사했지만 네오니코티노이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스리랑카는 열대 몬순 지대에 있어 기온과 습도가 일본보다 높다. 그래서 해충도 적지 않다. 네오니코티노이드가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채소 주스에서도 농약 성분이 100% 검출됐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채소의 60%가량이 네오니코티노이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2016년 검출률을 살펴보면 오이와 시금치 등이 100%, 가지 75%, 토마토 71%, 양배추 50%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일의 경우는 70% 이상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채소 수프에 의한 건강법이 인기인데 일반적인 채소 수프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사팀 이케나카 요시노리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아마도 농약을 섭취하게 됩니다. 조사팀은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생각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농약에 대한 기준치가 너무 낮아서 유럽, 캐나다, 대만, 한국에 수출하게 되면 농약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식품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뉴스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급성 농약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네오니코티노이드에 중독되면 농약에 의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본에서는 10여 년 전 녹차 다이어트가 유행했는데 당시 급성 농약 중독자들이 다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일본 식품이 우리와는 상관없을까요? 보시는 화면은 롯데마트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쉽게 일본 녹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제품을 어린아이가 먹기라도 한다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방사능은 수십 년 섭취해야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 식품은 괜찮다, 먹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 픽법보다 먼저 농약 중독으로 갈 수 있습니다.